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군에 잇따른 기강해이 폭로에 이어 군용 리튬 전지의 위험성을 고발한 집중 보도와 근거 부족한 프레임에 편승하면서 가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 행태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 내가 본 DMB,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바이러스 퇴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숨은 영웅들의 모습을 담은 특별기획, 방역 최전선의 영웅들을 살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YTN 정치인 인터뷰, 당당당 코너 속 숨은 이야기들을 나연수 기자를 만나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안보라입니다. 결과는 또 다른 종류의 건조주의보에 최근 몸살을 앓고 있는 산림이 늘고 있는데요.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까지는 산불 위험도가 무척이나 높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도 잊지 않으셨죠? 시청자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면서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엽 YTN 해설위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징검다리 연휴에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지난주 YTN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최근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 이상설 관련 보도에 우선 주목했고요. 예. 우리 군의 중요 군수물자 부실 문제를 다룬 연속 집중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눈여겨봤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시청자 평가원으로 처음 저희 시민데스크를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혜수 평가원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출연 또 처음이시라고요? 네, 평소에 개인적으로 뉴스를 읽고 이해하는 것과 네. 평가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책임감의 무게만큼이나 많이 떨리는데요. 앞으로 YTN의 시청자 평가원으로서 그리고 방송과 언론을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좋은 뉴스를 적극 발굴하고 아쉬운 뉴스는 또 날카롭게 짚어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YTN을 위한 많은 칭찬, 날카로운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번 주 어떤 뉴스를 좀 YTN의 잘한 뉴스로 뽑아주셨나요? 네, 지난 4월 27일, 28일 이틀간 우리 군이 사용 중인 리튬 전지의 위험성을 연속 집중 보도한 것을 지금 꼽아봤습니다. 예. 이번 집중 보도는 지난 군대 내 군용 리튬 전지 보관 창고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잇따랐다는 사실을 거론했고요. 예. 이들 창고 화재가 모두 비가 내리는 중이거나 비가 내린 직후에 발생해서 습기로 인한 리튬 전지 폭발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입수한 폭발 사고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무전기 등에 들어가는 군용 리튬 1차 전지가 군 장병들이 실제 사용하는 도중에 폭발하는 등 최근 10년간에만 육군에서 모두 95건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그런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근 10년간 발생한 폭발 사고들 중에 절반이 넘는 경우는 예. 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납품 중인 FM 무전기용 전지에서 발생을 했다고 이제 제품 결함 가능성도 시사를 했고요. 예. 나아가 이번 보도는 군용 전지 폭발은 군대뿐 아니라 제조 공장에서도 발생해서 그 위험성이 이미 업계나 이런 일반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예. 군은 사고를 덮고 숨기는 데만 급급하고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리튬 전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매우 높아졌지만 아직도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절실한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군대인데요. 예. 이번 집중 보도는 우리 군의 전력과 장병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군수 물자인 군용전지 관리에 심각한 부실 우려를 진지하게 제기해서 보도 직후에 군이 대체 전지를 금년 내 시범 도입한다는 등 본격 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후속 보도를 통해서도요, 힘든 취재 과정을 좀 느꼈습니다. 군용 리튬 전지 관련 보도를 저희 기획 이슈팀이 맡아주고 있는데 취재 후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어요? 네, 기획 이슈팀 한동호 기자로부터 이제 들어봤는데요. 예. 지난해 말에 이제 육군 군수사령부 보급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그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걸 보고서 이건 뭔가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착안을 해서 취재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예.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1년에 평균 뭐 10건씩 군용전지 폭발 사고가 났고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또 군과 같이 그 화재 시설을 조사한 소방관들도 이건 도대체 군이 너무 감추고 뭔지 내용을 안 알려주고 그렇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사흘간 보도를 통해서 이제 일정한 그 결과를 낸 건데 또 군 취재의 특성이 좀 있죠. 이거 확인이 좀 어렵고 군이 아직도 좀 비밀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군과 거래하는 이제 그 민간 업체들도 이제 불이익 받을까봐 좀 꺼리는 그게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취재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보람이 있는 결과가 나온 거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비슷한 민간 제품을 또 찾아서 시청자에게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답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이 보다 강하고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제한이라든가 취재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군의 비리를 밝히고 개선을 유도하는 기획 보도를 계속 적극적으로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혜수 평가원께서 처음으로 꼽아주신 YTN 좋은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평가원님의 이목을 사로잡았을까요? 네, 저는 지난 5월 1일에 방송된 문 대통령 산재를 줄이겠다, 갈 길 먼 노동 공약 보도를 꼽았는데요. 네. 130주년 세계 노동절을 이틀 앞두고 발생한 이천 화재 참사에 대해 사망자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한국의 산업재해와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높은 보도였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의 의미를 더하는 보도와 프로그램이 YTN에서도 많이 제작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를 꼽아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노동 분야의 공약을 함께 점검함으로써 예. 이번 사고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인 사안에서 짚어졌다고 평가됩니다.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식을 두고 재난 위기 대처 능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노동계 안팎은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요목조목 밝힘으로써 네. 현재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보도였습니다. 네, 바로 김도원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이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맞이한 노동절 근로자의 날,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의 보도였죠. 네, 대통령의 노동절 담화를 그냥 단순하게 듣지 않고 예. 그걸 계기로 이제 노동 관련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노동 공약 가운데 이제 김도원 기자가 주목한 부분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그런 공약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제계와 노동계에 끼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김 기자는 이걸 관심을 두고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정부가 열심히 좀 챙기는 것 같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보도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잘 대응하고 있는 건 높은 시민 의식도 있지만 각 분야의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아쉬웠던 뉴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난 한 주 아쉬운 뉴스는 무엇이었나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 내지 사망설로 세간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좀 일부 편승한 모습을 보여서 그 이번에 이런 사태를 이제 인포데믹이라고 정보 전염병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네. 여기에 일부라도 좀 그 참여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지난 1일 방송된 김여정 후계자설 솔솔 위상 변화 주목 보도를 아쉬운 뉴스로 꼽았습니다. 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요. 이 소식을 다루지 않은 언론은 물론이고 나라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이번 보도는 그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그 자녀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예. 그 여동생 김여정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했고 또 그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유고시 그 백두혈통이자 당의 중요 보직을 꿰차고 있는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라고 전달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유고와 그 후계자 정립 가능성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김여정을 후계자로 내정한다는 당의 공식적인 절차나 우상화 징후 어떤 객관적인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여정 후계자 운운하는 것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어떤 반대쪽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보수적인 가부장 체제 특성상 여성이 1인자 자리에 오르는 건 시기상조라든가 군과 내각에서 별다른 직책이 없고 조직 장악력이 부족하다라는 등 그 김 위원장의 유고 가능성을 전제로 삼고 있는 그런 그 김여정에 대한 후계자로서의 구체적인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구잡이식으로 전달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어느 정도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북한 체제의 폐쇄적인 특성상 최고 지도자의 신변 정보를 정확히 단정하기는 매우 곤란하고요. 따라서 우리 정부가 몇 번이나 이제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예. 공방에서 이런 확인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도에서 김 위원장 신변 이상설이라든가 또 이를 전제로 한 후계자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가 뭐 아예 그런 거 전혀 하면 안 된다,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 특성상 팩트 체크를 하기도 애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혼선을 일으키지 않을 더 나은 방향이 있을까요? 글쎄 참 어려운 문제고요. 저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이번 보도 같은 경우에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로 북한 최고 지배 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걸 계기로 해서 마침 또 최근 김여정의 위상이 높아져 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차분히 점검을 해보자. 뭐 이런 정도였다면은 뭐 큰 문제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아쉽게도 이걸 좀 넘어서서 제목에서부터 좀 후계자 문제를 제목을 후계자 복구라는 단어를 좀 앞세우는 등 김 위원장 신변 이상을 좀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좀 부각시키는 프레임에 좀 다소 휩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예를 들어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김여정 위상 강화 주목, 김정은 유고 전제로 후계자설까지 뭐 이 정도로 톤다운 시켰으면은 뭐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보도의 아쉬운 점부터 개선 방향까지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요. 뭐 YTN뿐만이 아니라 언론 전반이 더 유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태는 저는 뭐 CNN 등 외신을 포함한 예. 언론 전체 뭐 좀 실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 뉴스가 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상당히 공신력 있는 신문 방송들도 도저히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좀 압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또 뭐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보도는 좀 믿거나 말거나 식의 그런 보도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북한 대학원대학교 양무준 교수 인터뷰가 이제 삽입이 돼 있는데 이분이 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 상업주의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항상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대 평가의 관점에서 특별히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다만 타사보다 좀 낫다라든가 뭐 크게 문제 없었다라는 걸로 자족을 하실 수는 없는 문제니까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약간 휘둘린 부분이 있지 않나, 너무 좀 강박관념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좀 느낌을 받았던 거고요. 향후 북한 관련 보도에서는 뭐 혹시라도 뭐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혹시 그게 진실로 밝혀지면은 크게 물을 먹지 않을까. 이번에도 그런 게 좀 자리 잡아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만, 뭐 이런 어떤 강박관념 공포로 인해 가지고 왜곡된 프레임, 인포데믹 이런 것에 좀 어느 정도는 약간 가담하는 휘둘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낙정을 결과적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뢰성 있는 정보 또 책임감 있는 소신 판단에 기초해 가지고 보다 진중하게 보도를 해주시는 게 더 좋고 나중에 보다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혜수 평가원님께서 뽑아주신 아쉬운 뉴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난 4월 28일에 방송된 황금 연휴에 국내 여행지가 예약이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했다는 보도를 꼽았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연휴를 이용해서 좀 각지로 떠난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지난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에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재차 당부하는 보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X 예매율이 급증했다거나 주요 관광지로 하행하는 표 일부는 매진이 되었고 제주도는 18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리조트는 예약률이 90%까지 치솟았다 등의 정보를 강조하면서 예. 그 의도와는 달리 바깥 외출을 부추기는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광지 등에서 개인들이 지킬 위생 수칙 등을 좀 더 자세히 제시하여 경각심을 더 높이는 것도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지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뭔가 느슨해진 경계심을 우려하는 보도였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 수칙을 조금 더 강조했다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보도가 모든 내용을 또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아까 보신 그 방송에서는 이제 관광지 숙소라든지 기차표, 비행기표들이 이제 객관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이제 대대적으로 여행을 갈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쓴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연속 보도 등을 통해서 관광지 인파 현황뿐만 아니고 어떤 경계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안내를 했는데요. 예. 앞으로도 이제 시민들이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그쪽 방향으로 이제 보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코로나19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담은 YTN 특별기획 방역 최전선의 영웅들 정은정 평가원이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맞이할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데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코로나19라는 2020년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기록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역 최전선의 영웅들입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코로나19 특별기획 방역 최전선의 영웅들은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를 찾아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구급대원, 방역대원, 역학조사관과 요양보호사, 의료 폐기물 처리반 등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환자 발생 40일 만에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실제로 없거든요. 이게 바이러스는 폐렴이니까. 바이러스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대구로 향합니다. 먼저 텅 비어버린 시장과 방호복을 착용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병원에 대조되는 모습이 코로나19가 초래한 변화를 실감하게 합니다. 제작진이 직접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들이 입원한 음압병실 내부까지 들어가 실제 상황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시청자들이 구체적인 처치를 엿볼 수 있게 하면서도 의료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촬영했다는 점을 자막으로 알리고 환자들의 얼굴을 꼼꼼하게 모자이크하는 등 의료 현장에서 촬영할 때 신경 써야 할 점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굴 여기저기에 반창고를 붙인 채 웃다가도 떨어져 있는 가족 생각에 방호복 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어쩌지 못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보며 직업의식을 넘어선 숭고한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구급대원들의 출동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했습니다. 바이러스의 길목을 차단하는 영웅들을 만나봅니다. 방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길목을 차단하는 첫 관문입니다. 방역 검체 채취, 진단키트 생산, 역학조사 등 다른 방송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를 조명하는 것은 물론 남들이 꺼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폐기물 처리반,
그리고 이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시민들의 마음까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을 짧게나마 균형 있게 다루고자 노력했던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입니다. 방역 최전선의 영웅들은 묵묵히 소중한 임무를 다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깊은 밤에도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송이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과 함께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YTN 정치부 기자에게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생한 정치 현장을 직접 누빌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달 치러진 총선 기간 지역구 곳곳을 찾아서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합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정치부 나연수 기자를 만나서 코너 속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사 유튜버 한진입니다. 지난달에 치러졌던 총선 전후로에서 YTN에서는 정치부 기자들이 가장 바쁜 나날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치부 속 당당당 코너의 비하인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주인공 나연수 기자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정치부 나연수 기자입니다. 네, 나연수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연수 기자가 활약 중인 이 당당당 코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의 당당당 하이라이트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따가 5시 반엔 또 유세하러 가시더라고요. 라떼는 라떼는. 뭐 이름이 라떼는 유세단인가 선배? 응. 라떼는 말이야. 그거 무슨 뜻인지 한참 제가 한참 만에 이해했어요. 뭔가 좀 이 지역과 인연이 좀 있으신 건가요? 저희 아내가 이 세종대학교 교수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또 출근하는데 좀 편하게 해주려고. 논란이 특별히 좀 본인에게만 가혹하다 그런 거요? 뭐 느낀 적 있어요? 일반이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자료화면 보고 왔는데요. 이 당당당 코너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치부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정당의 이야기를 기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당당하게 또 당돌하게 물어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당당이라는 코너를 처음에 기획하게 된 어떤 계기가 뭘까요? 정치 현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그 화제가 되는 인물을 앉혀놓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돌직구로 물어본다면 어떨까 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것이 생방송으로 바로 시청자들이 볼 수 있다면 가장 가감없고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떨까 생각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당당당을 보니까 매번 장소가 바뀌던데 그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가장 큰 원칙은 정치 현장이고요. 네. 그래서 뭐 현안이 되고 있는 정쟁이라든지 원내 이슈가 있을 때는 주로 국회 경내 안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지금 이슈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들을 네. 좀 틀에 박히지 않고 자유롭게 조금 선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분을 인터뷰할 때는 법사위 회의실에 가서 위원장석에 여상규 의원을 앉히고 저희 기자가 위원석에 앉아서 직접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버럭하시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 겨울에 선거법 개정 앞두고 소수 정당들이 천막농성 들어갔을 때는 저희도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한겨울추위에 같이 떨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야외에서 진행할 땐 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 야외에서 진행할 때 어떤 어려움은 없었나요? 가장 큰 변수는 날씨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강풍 때문에 다들 그러니까요. 고생을 많이 했고요.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방송을 해야 됐고요. 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조금 추우면 또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주보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눈물을 또르르 흘려서 같이 인터뷰하시던 상대방이 당황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당황스러울 때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세요? 눈물을 흘린다던가 할 때는. 자연스럽게 답변해서. 진짜 적잖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내 말에 감동을 했나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막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셔서라고 제가 애드립을 치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치인들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정치인들이 잘 정제된 답변 이면에 있는 어떤 저희가 알고 싶은 좀 진실을 끌어내고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희 코너의 가장 큰 특징이 생방송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꺼냈을 때 첫 반응, 표정이라든지 바로 나오는 말 한마디, 여기에는 사실은 만들어 온 답변 뒤에 숨어있는 어떤 진실을 포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인터뷰하는 내내 신경을 쓰고요. 그러려면 사실 인터뷰를 하는 저희가 사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많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당당당 코너가 굉장히 이슈화 됐을 것 같아요. 이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분들의 어떤 평이 어떨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취재하면서 현장에서 보는 정치는 정말 매 순간 치열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뭐 일 안 하고 돈만 받아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막말과 비난이 오가지만 방송에 표출되는 그런 막말들 뒤에는 사실 정말 수백 마디의 수많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들이 오가고 논쟁이 오가고 고민이 치열하게 오가고 있어요. 저희는 조금 그 현장을 시청자분들한테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었고 지금은 좀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의원실에서도 먼저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당당당 한번 출연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날짜 출연하시려면 선정을 하시려면 의원님들, 보좌관님들 저희한테 빨리빨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들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치부 국회에 와서 취재를 하기 전에는 저도 정치 뉴스를 보면은 항상 싸우는 이야기뿐인 것 같아서 도대체 이 많은 법안들은 어떻게 누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막상 국회에 와보니까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수많은 고민과 치열한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현장을 재미있게 그리고 좀 쉽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치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생생한 총선 현장에서의 이야기, 그 속에서 이제 정치부 기자들의 노고가 더욱 빛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나연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뉴스를 보시면서 생기는 다양한 궁금증들 시민데스크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담당 취재 기자를 만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